취재본부장님, 골든타임 뉴스 한서영 대구 경북 취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간부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문대동 교육지원과장은 발목 수술로 인한 병원 입원으로,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엄상일 교육지원과장은 2026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일수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는 김천, 상주, 문경 지역 초, 중등 학교장 협의회 소속 악포 초등학교 임병록 교장 선생님, 김천 여자중학교 박기욱 교장 선생님, 함창 중앙초등학교 오정선 교장 선생님, 상주중학교 오도환 교장 선생님, 신기초등학교 백승호 교장 선생님, 문경 여자중학교 서재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방청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김천, 상주, 문경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 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강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토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배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교육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교육을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 대안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10명이고 참고인은 6명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 유진선.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모태아입니다. 평소 탁월한 안목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하 위원장님과 조룡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김천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성은 시설거점지원센터장입니다. 문대동 교육지원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특색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은 4가지 시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천교육지원청은 삶의 힘을 기울이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역량 함량 교육과정, 성장 지원 맞춤형 교육과정,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초소양 및 공동체 가치 함량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초 이음교육, 초중 정기 및 집중학기제 운영,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도농 이음교실 운영 등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수업과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김천교육지원청은 힘이 되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하여 인성교육,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융합교육,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교육, 공정과 지속을 위한 미래전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성취 인증제를 운영하여 올해도 129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기관리 능력과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기회를 가졌으며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스포츠 교육 활성화에 힘써 올해 소년체전에서 금 5개, 은 5개, 동 4개를 획득하였고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 3개, 은 2개, 동 7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셋째, 김천교육지원청은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를 목표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요자 맞춤형 늘봄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공정과 이해의 다문화 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위기 대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학교, 위센터, 외부 전문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교원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김천교육지원청은 혁신하는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혁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학부모 및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 등 학부모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공동체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4쪽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의 특색교육은 감성의 힘을 기르는 문화예술교육과 탄소중립 생태전환교육의 2가지입니다. 학생문화예술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가지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사회 정서적 역량을 강화하여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 교육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학교별 특화된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활동 실천을 지원하여 교육 생태계 및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태도와 역량을 가진 지구를 사랑하는 생태 시민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지역청 소속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학생 및 지역민의 지적 몰입과 정서적 힐링 공간으로서 또 시민사회 소통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내용은 김천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현입니다. 깊은 통찰과 넓은 식견으로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세심한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상주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조 삶이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과 학생 중심 교육 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연구학교에 상주여고와 상리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북 미래학교와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 운영학교에 초등 11교, 중 2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49조 힘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는 인성교육과 미래전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룰루랄라 신나는 악기 교실을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AI 교육센터와 수학체험센터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지구와 교육발전 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 혁신과 정주 여건 마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253조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들어주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관 토요 방과후 12개 프로그램에 200여 명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체험센터는 주말에도 개방하여 교육과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58조 혁신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행정혁신과 청년 문화를 조성하고 소통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관의 교원학습 공동체 20팀과 학교 관리자 장학협의회 6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관사 29세대를 신축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울림 한마당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상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62조 특색교육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주 3색길과 3L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참된 사람, 따뜻한 상주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진선입니다. 경북교육을 위해 특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과 조용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경교육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경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7조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두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9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68조 문경교육의 방향입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여는 따뜻한 문경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6가지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찾아가는 문경배움의 길과 질문에 넘치고 알매 이르는 수업으로 주도성을 키워 삶의 힘이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AI 교육과 지속 가능한 미래 생태 전환 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기로운 동면 예술교육 지원, 회복과 안정의 교육복지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9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제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모두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가치 있는 협력으로
학생 행복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범 교육청으로 운영으로 학교, 지역 교육지원청, 지역 사회를 잇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모범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청 다온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모든 학생의 온전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따뜻한 연계와 협력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중점 추진 과제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0쪽부터 274쪽입니다. 첫 번째 실책,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입니다.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도농이용교실,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 등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및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거점 지원센터, 기초학력 오름학교, 두드림학교, 책임교육 학년제 운영을 통해 기초기본 학력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문경인 육성을 위하여 문경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문경 출사동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희와 경서가 나누는 문경 이야기와 문경 독립운동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문경 미래교육 대축제에서 문희 경서 골든벨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업 연구교사 20명, 수업 선도교사 9명 등 수업 연구활동을 통해 수업의 깊이를 더하고 있고 5명의 수업 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75쪽부터 284쪽입니다. 힘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출사동리 선비체험교실과 문경의 자연, 인문, 역사 등이 담긴 도전 꿈 성취 교육장 인증제 운영,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독도 체험 탐방, 강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강복의 위인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인성교육과 인문학 교육, 독도 및 나라사랑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경 학생 오케스트라 주월 창단 및 문경 시립 합창단과 협연, 그리고 제1회 정기공연, 락큐 페스티벌 개최, 지역 유관기관 연계 도자기 만들기 등을 비롯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고 학교 예술 동아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AI 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디지털 전환교육, 스마트 문경 푸른 미래를 지향하는 문경 미래교육 대축제 및 발명 메이커 교육, 영재교육원 운영 등의 창의 융합교육, 문경 미래교육지구 운영 등을 통한 미래전환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85쪽부터 290쪽입니다.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안팎 늘봄학교 운영 안착과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통해 따뜻함을 더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들을 위한 유초 이음학기 시범 유치원 운영과 다문화 학생 통합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장애 유행벌 맞춤형 지원 내실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 그리고 학교와 위센터,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 문경 학생자치위원회 운영 등 교육장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의 시간 운영을 통해 학생 및 교사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0쪽부터 295쪽입니다. 혁신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관리 용역 지원 사업을 비롯한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혁신, 꿈을 키우는 미래형 학교 구축,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건강한 환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학교 급식,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보건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공정하고 청렴한 공적 문화를 위해 현장 지원 중심 인사 운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 재정 운영, 청렴이 기본이 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지원, 소통과 협력의 문경교육 거버넌스 구축, 문경교육 행정협의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96쪽부터 298쪽
중점 과제는 앞서 문경교육 기본 방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경교육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으로 미래를 여는 따뜻한 문경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문경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록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문경교육청에 회의록 있죠. 다른 교육청에도 있으면은 뭐 최근 한 1, 2회 정도 개최한 내용을 복사를 하든지 해주시고 원본 주셔도 됩니다. 회의록 좀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중에 될 가급적이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서 담당 과장님들 오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모르시면은 뭐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 중증 장애인 기업 현황 및 생산 품목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 그 중증 장애인 제품 이에 보면 아니 꿈전이라고 거기 이제 공식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사이트가 있고 우리 아니 사이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 돈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돈의 현황은 제가 뭐 확실하게 수치는 모르는데 한 110개 정도 저희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김천에서는 그러면은 그 110개 기업 중에서 김천에는 거의 한 3개 정도. 아니 김천에서는 110개 기업 중에서 그 구매해준 기업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 안동경명학교 거기에 네. 어떤 그 뭐 노래합니까? 용지하고 그다음에 토너 이걸 저희가 많이 하고요. 솔직히 뭐 중증 장애인 제품 저희가 비율을 맞추려면 수배 전반 이런 거 좀 구매를 해야지 이게 실질이 좀. 우리 논의 수배전만 없이 몇 개 있습니까 중증? 중증은 저희가 보니까 경북에 한 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지를 하냐면은 우리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앉으세요. 아 예. 그 모든 환경이 변화되면서 장애인 비율이 자꾸 늘어납니다.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늘어나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취업할 때가 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도내에서 1%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뭐 수배 전반, 방송 장비,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경북 도내에서 우리 그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아이들 출신들이 생산한 품목을 좀 해주세요. 많이는 없어요.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품목수만 많고 한데 우리 전부 다 지금 뭐 우리가 마시는 차라든지 복사용지, 뭐 쓰레기 봉투, 복사지 이런 위주로 돼 있어요. 좀 제발 좀 몇 년째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전부 다가 금액 1% 맞춘다고 수혜전반, 방송 장비 여기도 전부 다가 우리 경북 도내 업체는 아니고 무슨 중증 장애인 단체 다 이래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김천, 문경, 상주에서부터 좀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한번 다시 뭐 있을라 모르겠지만은 좀 개선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저 문경 교육장님께 질문할게요. 우리 하루에 민원 관련 전화가 몇 통 정도입니까? 교육지원청은 특별한 어떤 그런 일단은 민원 현황은 없고 네. 사전 어떤 민원 전화 한두 건 그 정도의 민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는 네, 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많이 없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저 민원관련법이 작년에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은 요즘 보면은 AI가 자동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폭언이 되면은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좀 보호를 해주세요. 그 뭐 갑질 뭐 이런 말도 나오지만은 오히려 요즘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당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욕도 먹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AI 요즘 많은 역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침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뭐 77만 개 정도의 그 폭언 유형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냉간한 폭언은 거의 다 걸려내니까 그런 것 한번 검토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좀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영선 부의장님 따뜻한 질의 감사드리고, 다음은 윤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남으면 제가 쓸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장 세 분 계시는데 두 분은 3개월 정도 되셨죠? 오신 지가. 무급파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크게 간단히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르원대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좋은 성적표를 나타내고 또 오늘 전국체전에 가서도 좋은 성적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기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또 경북을 또 빛내는데 큰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상주구리 교육장님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아픈 사연이지만 말씀 안 드릴 수가 이게 또 상주만의 비단의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육 전체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선생님이 다 그런 어떤 한 부분 때문에 특정인 분들 때문에 또 다른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지도자들 선생님도 욕을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상주중학교 우리 감독이 우리 학생 머리를 삽으로 때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상주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 조치를 했는지 교육장님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부감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 보호를 위해 가지고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에게 여러 번의 그런 만남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사실은 만나지를 못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초기 지원청이나 학교가 초기 대응에 있어서 조금 위협하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학부모님하고 만난 사례는 없고 없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리 조치 및 심리 안정 그리고 정서적 지원 기타 우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학생하고 선생님하고는 분리된 조치를 하고 네. 있고 학생은 현재 학생의 원에 의해 가지고 김천으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학생도 이제 지금 전화 안 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우리 뭐 이거를 예방 차원도 또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학생 운동부 감독 지도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폭력 예방 이런 부분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은 논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중대 사안을 범했을 때는 계획을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학교 폭력뿐만 아니고 운동부도 지원청에 학교에 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학생과 코치, 학교장하고 월 1회 이상 늘 소통하고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청까지 모여서 지원 교육청장님께서 우리 학생 과장님만 하셔서 그런지 그 옛날 거 답변하시는 건 아니죠? 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록에만 남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자가 인성평가 또 학생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요 현장 모니터링이 철저하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금방 이렇게 막 즉시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운동부 폭력 이거는 무관직 원칙이 적용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원칙이 발표하고 뭐 선은 이거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실천을 하고 그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게 그 관리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 코치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연수도 실시하고 또 소통 시간도 가지고 또 학생들이 학생과 그 선수 그리고 감독 간에 그런 어떤 긴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말 운동을 사랑하고 운동을 위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인 만큼 좋은 기록도 내고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최대한
교육지원서에서 지원하고 자료를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육대학교에서 22명 학생, 우리 공간 학생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돼야 되고 우리 공간이 어떤 부러움의 억압의 장소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상주교육청뿐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힘을 더 실어줄 수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당연히 칭찬해드려야 되겠죠. 이런 어떤 학폭이라든지 학폭이 아니죠.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또 무기를 사용해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께 특별한 제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문경교육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서 세령대 복합시설도 우리가 재평가를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경 우리 복합시설은 좀 일찍 됐지 않습니까? 아마 네, 그렇습니다. 실은 예산도 처음에 당초 우리가 뭐 한 74억이 돼가지고 저녁에 한 40억 정도 넘게 됐어요. 그리고 설계 변경도 일어나고 또 지체하게 됐고 또그 감리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은 어떻습니까?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작은 202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학교 동창회라든가 뭐 설계 변경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걸 변경을 반영을 했고요. 또 최근에 그 감리비가 14억이나 증액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여기에서 협조를 좀 해줬습니까?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분담해서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 평소 우리가 공정률은 0.6% 초기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일찍 시작돼서 어떤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네. 또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내어주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를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좀 철저히 더 하셔가지고 또 공기에도 어차피 예산도 적용이 지금 많이 됐어요. 전부 성인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마무리 잘 해주시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천은 33명 계시고 상주수 28명, 문경 30명인데 문경교육장님, 네, 문경교육지원처 교육장 유진. 우리 그 학폭 심의에 당연지 위원장이 그 교육지원과장이죠. 당연지 위원장이 교육지원과장이죠.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보니까 다 위원장들이 상계 우리 그 지금 시에 그 위원장들이 지금 다 당연직으로 교육지원과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네. 그 부분은 이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라든가 전반적인 진행에 네, 대해서 뭐 그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 문경에는 위원장이 총 65건의 사안을 심의하는 동안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이. 그 이유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진걸입니다. 총 저는 각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은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간의 경험이 더 많은 분들이 부서장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위촉되는 게 2024년 3월부터 위촉이 되고 지금까지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폭심의에. 그 위원장들이 그 부서별로 초, 중 뭐 이렇게 해서 다 나눠져 있어서 제가 위원장은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총괄을 맡아 있습니다. 각 카트별로 하고 있는 그 학폭 사안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예, 소위원회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입니까? 예. 학폭 사안이 유, 초, 중, 고 이렇게 사안들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맞는 위원장들을 별도 위원장을 또 구성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안을 그렇게 그렇죠.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문경에 지금 위원회가 30명인데 예. 그러면은 건수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소위원회 몇 명 구성하십니까? 보위원회 인원이 세부적으로는 한 7에서 8명 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하고 이렇게 다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김천대 지원자 결정 못해야 합니다. 총책임자인 거지 이게 시의 하는데 위원장은 아니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천에 우리 학부위원회 보면 여군의 원장님 계시죠? 네, 여군 원장님. 네, 네. 4년 동안 위축이 되어 계시던데 참석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워낙 그것도 뭐 그 우리 바쁘셔가지고 매번 연락은 드리는데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타이틀만 그냥 배우문장이라고 그렇게 지금 내년에 미치겠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그걸 따지면 우리 문경에 우리가 상담복지센터 뭐 이런 분들은 똑같아요. 4년 동안 61회에 일건이 있는데 참석률이 제로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 문교교육지원청 교육청 유진선입니다. 그 부분은 참석률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에 위원을 구성을 할 때는 적극적인 어떤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로 위원을 제 뭐 교체하고 사실 후생 마치기 시기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언론 보도 알죠? 요즘 언론 보도 들으실 겁니다. 우리 2026년 대입 경북대 불합격 처리됐는 22명. 사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이 위원회 회의가 나중에 대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데 지금 완전히 위축 자체가 그냥 제가 금방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말이 안 되네. 부끄럽지만 참 너무 구색 맞추기로 했다라는 그런 제 소견입니다. 소견이고. 그럼 우리 학부모 비율을 제가 전체적인 학부모 비율. 이 학부모 비율도 상당히 높다. 우리 뭐 학부모도 결국은 참여는 해야 됩니다. 뭐 참여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비율이 높다는 거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학폭이라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보도 지켜야 될 보안도 필요하고 또 서로 학부모들 이해관계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집단입니다. 이런 분 때문에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심의를 하는 위원을 구성할 때는 좀 정식적으로 그리고 이런 이해 충돌이라든지 우리 학부모들도 참여가 되지만 그게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좀 구성을 바랍니다. 제가 보면 학교 사안의 진짜 중요성을 좀 다시 한 번 더 이 세 분의 우리 교육장님들 좀 알아주시고 전체 학교 폭력 심의에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노예서 업무를 맡을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그 학부모 위원들이 그런 어떤 비밀 전수 그 문제입니다. 아무리 뭐 강조를 해도 또 가선 지역에 살다 보니까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학부모위원을 적게 구성하려고 해도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줄이기는 참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사안이 접수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각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소위원회에서 초등은 상교 같으면 소위원회 하나, 중등은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별로 배당이 돼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 분 교육장님께 지금까지 비상식적으로 구성된 학폭심의위원회 개선 방안을 30일 뭐 나름
개선 방안을 한번 가지고 그러고 시민의 우리 구성하는 인력풀 구색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인 필요한 우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동의하십니까? 네, 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개선 방안을 한 달 내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금년도 9월 1일 날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상조위원장 김종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마도 오셔가지고 어쨌든 현안 파악하고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8월에 우리 상주 씨름 모 중학교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 짚어봤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오시고 난 뒤에 그 원론적인 답변 같은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네. 오시고 난 뒤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좀 하신 게 있어요? 저희들이 이 지원청과 그리고 도교육청과 함께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하고 늘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는 재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수립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아마도 이게 뭐 방송으로도 나왔고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우리 교육 현장 전반부의 어떤 도덕적 개일학에 빠져 있고 어찌 보면 이게 교육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 가지고 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본청에서도 그랬지만은 예를 들어 뭐 시험지 유출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폭행 사건 우리가 드러나서 그렇지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게 아마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첫째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은폐하고 시시하려는 것 이런 부분 그리고 전부 다 교육 현장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이게 아직까지 과거의 어떤 사고에 잡혀져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짚어볼게요. 어쨌든 코치가 학생을 사고로 폭행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28일 날 이게 어쨌든 폭행 이후에 이게 전지 훈련이랄까 이게 이제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씨름 이제 담당 교사가 이제 부모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는 과정 속에서 왜 학생이 무단으로 이렇게 전지 훈련에 참여 안 하고 있느냐 빨리 참여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가 자살 시도도 있었고 이런 심각한 사안이니까 얘가 못 간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분명히 이 체육 씨름 담당 교사가 분명히 인지를 했을 건데 그냥 그걸 넘어갔다는 게 저는 정말 의아스러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초동 대처가 완전히 잘못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7월 28일이었고 그 다음 7월 29일 날 이 부모가 또 상주교육지원청 위센터에다가 자살 시도 관련해가 상담을 냈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느꼈으면 그 위센터라는 걸 찾아가지고 또 이 자살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 됐는데 위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7월 29일 날 이런 거를 접하고 나면 바로 어떤 식으로 뭐 조처가 된다든지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뭐 대수롭지 않게 다음날 그럼 상담하자 이렇게 예약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제 코치 폭행 사실도 분명히 인지했고 이 자살 시도도 있었다는 걸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센터 상담교사가 학교에는 연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의장님 상식으로 봤을 때. 네, 저희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금요일 날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토요일 지나고 월요일 돼가지고 또 이 머리에 맞은 이 안창호하고 이 테이프 붙이는 이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늦은 것 국장님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그만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 사안이 얼마나 위중한지 모르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30일 날 위센터에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인지를 냈었는데 불구하고 이분이 학교 측이라든지 연락을 안 취했어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건데 31일 날 다시 이 어머니가 위센터에 가지고 도저히 불안해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상담을 좀 합시다. 이쯤 되니까 이제 이 상담 교사가 인지를 하고 아 이게 뭔가 좀 문제는 있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날 이제 전화 받고 난 뒤에 학교로 아마도 학교 교감 있는데 자살 시도하고 또 이 학생이 자살 고위험군에 있다는 것을 학교 측에 전달을 해요. 이 사안조차 이게 사실 자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감당이 힘드니까 학생이 자살을 하는 건데 이 지금 하면 28일부터 29, 30, 30 요 과정 속에서도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그 중학교 정도 학생이 되는 경우에 이런 사실이 주위에 알려주고 부모가 알고 학생이 알고 막 더 견디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학교 상담교사도 그렇고 위센터에서도 그렇고 전혀 전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뭐가 이 경중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8월 1일에 이제 이 사안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학생부장이 교육지원청에 가가지고 코치 폭행 사건이 이래 있었다 이래가지고 정말 그때 뜨거 그런지 몰라도 교육지원청에 가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또 그때 이제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일단은 뭐 그렇게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하겠죠. 전수조사를 이제 시킵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시키는데 학생들이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고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참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인데 이게 학교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비일비재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수조사 시키면 학생들이 그 대답을 하겠어요? 이 과정 속에서 왕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이 학교 폭력에서 가해하는 학생도 보면 요즘 영악하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자기가 촉탁 소년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법에 가면서 경찰도 막 이렇게 폭행하고 달려드는데 이 정도 사안 같으면 학생들이 다 알아요. 자, 내가 폭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혀도 이게 뭐 학폭심리위원회가 열린다고 손을 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부모가 좀 끝발이 있다든지 또 혹은 뭐 여러 정황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학폭에 제재받을 어떤 그런 거는 별로 없다는 걸 학생들도 인지를 해요. 가해하는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피해 학생에게 자살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놓치고 있다는 걸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시험 지출 관련해가지고도 뭐 전수조사하고 이후에 한다는 거 그거 백날 쇼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학폭 관련이라든지 혹은 정말 청소년 자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 자식 같으면 그걸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이게 크게 짚어볼 사안이에요. 그래가 제가 그냥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교육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은 마찬가지일 게 있어요. 학생들 교육도 이제는 뭐 학폭 예방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어떤 윤리 교육이 병행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뭐가 정말 정의로운 건지 뭐가 정말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정말 사람 목숨이 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리 은폐시키고 아무리 누가 윽박 지르더라도 신고하게 해야죠. 이 신고 시스템을 뭐 편하게 한다든지 요즘 뭐 휴대폰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정말 나쁜 사안에서 정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신고하는 것이 정말 친구를 위하는 거고 정말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신고 시스템도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말 뭐 집단 은폐하고 하는 게 참 정말 중학교 시절 이런 데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고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발생된 데 있어가 위력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운동 박생은 더 할 것 같아요.
운동부 학생 같은 경우는 단체 경기 같은 경우는 코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대회 출전을 안 시킨다든지 혹은 대회 출전을 해야 어떤 성적이 나오는데 어떤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운동부 학생 관리에 대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건 정말 점검을 내가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폭행이 되고 제가 전에도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학교 폭력 심의위원 구성 자체도 좀 바꿔야 되겠지만은 외부의 어떤 전문가가 법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 뻔한고 부모네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자식이 만약에 정말 학폭 관련 가해자다 그러면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전화 한 통 안 하겠어요? 다 전화해가 우리한테 좀 제발 좀 뭐 하자고요. 백날 학교 폭력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 구조적인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좀 세워둘 필요가 있다. 그래가 제가 처음에 우리 교육장님 오시고 난 뒤에 뭐 대처가 따로 있었나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뭐 감사라고 해가 감사 마친다고 해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말 안 그러면 학교에도 곳곳에 뭐 학생들이 아까도 그냥 교육하고 친구들이 문제가 되면 신고하도록 뭔가 시스템이 되든지 그런 어떤 뭐 학생들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고가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예방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뭐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청이나 학교가 초기 대응에 조금 부족하고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대를 좀 바꾸고 좀 더 노력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더 촘촘히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학생들이 물론 뭐 학력을 신장시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옛날하고 틀려가 지금은 이게 충동적이고 대단히 충격적이고 사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살률도 많이 높아지고 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말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같이 인지를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함과 또 엄중함을 같이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우리 학생들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두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모태학 교육청이 좀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고 우리 유진선 교육장님과 우리가 김정 교육장님 이제 9월 1일자로 우리 오셔서 지역에 뭐 현안 파악 잘 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육장님은 우리 지역의 기관장님들입니다. 기관장으로서 이제 우리 시와 군일에 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기관장으로서 우리 좀 위상도 높이고 우리 경북의 교육을 알리는데 많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상규교육청의 우리 그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지금 우리가 지역 특성을 살린 그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농촌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원래 그 한 6년 차로 그 사업이 접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규교육장님, 그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지금 6년 차를 접어들고 있는데. 이 우리가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 및 그 마을학교 운영 등 그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또 단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해서 함께 교육하는 그런 교육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기구 사업이 관내 학생들의 학력 증진, 학업 중단율 변화, 지역 대학 진학 등 구체적인 교육 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좀 우리 교육청에서 객관적으로 분석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3개 과목을 지금 우선교과 학생 5명이 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부정 학생이라든지 또 진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다른 진로 전환의 그런 계기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특화된 그런 경쟁이 무엇이 있는지 나중에 과장님하고 좀 내용을 잘 좀 알아보시고 나한테 좀 설명해 주시고 하다고 확신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 이런 거를 좀 우리 과장님하고 좀 확인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좀 보고를 다시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서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또 우리 현재 마을 학교가 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마을 학교는 학교 밖 민간 주체와 협력해서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주의와 운영의 공공성 확보가 저희들 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학교 강사들의 전문성 및 운영 주체의 관리 감독 성능성은 현재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포함되어 있는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역량도 있는 그런 강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최대한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 학교 운영과 학교 회계에서 벗어나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예산 집행, 강사료 지급 등에서 회계 부적정이나 프로그램 부실 운영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처럼 외부에서 집행되는 마을 학교 예산에 대한 상시적이고 투명한 지도 점검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대로 조금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그런 회계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끝나더라도 또다시 이제 시군과 시장 군수들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기구 사업은 상주 미래에 결정하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6년간 쌓아온 양적 성장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성과가 학생의 이탈률 감소와 공교육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철하게 좀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의 질의는 단순히 사업의 단점을 지적하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한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상주 학생들이 도시 학교와 비교해도 짙어지지 않고 최고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기원청이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시해 준 우리 준 자료와 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미래 교육기구 사업이 상주 교육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 준비하시고 또 며칠 있으면 수능인데 수능 준비하신다고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수고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태아 교육자님. 네. 네. 교육장 모태아입니다. 네. 감사 처음이시라 그러는데 워낙 베테랑이시라고 말씀 답변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동네에 아파트가 5,500세대고 주택하고 하면은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가 밀집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난이 아예
그냥 도로를 점령을 해서 이게 30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그 스트레스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고 있는 가운데서 복합시설이라는 우리 이제 교육청에서 주도하에 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 동네에 모 초등학교에 이제 실시를 이제 그 공사를 하려고 계획에 있었지만은 교장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또 극소수의 일부 부모들의 반대로 인해서 옆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거의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에 율빛 유치원 있죠, 그죠? 네. 거기에 그야말로 복합시설 사업을 추진 지금 현재 단계는 제가 이따가 묻겠지만 계획에 있죠, 그죠? 네. 정말 우리 그 지역에 조영진 부위원장께서 정말 참 애썼습니다. 잠도 못 자가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우리 부위원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는 30년 동안 수건 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 선생님의 반대로 인해서 그리고 극소수의 학부모 반대로 인해서 그 학교에 못하게 됐는 점, 그리고 율빛 유치원에 지금 현재 그나마 거기에서 다시 그 공사에 진행이 된다는 사업 계획에 이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 역시도 아주 잘 됐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합시설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반대를 했으면은 어떻게 해서 반대를 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반대 내용도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은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올해에 얼마 전에 내년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도 이제 공사가 추진된다는 것을 그런 사항을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그 율빛 유치원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이 지금 80%가 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건축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돼서 우리 12월쯤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모태아 교육자님의 추진력을 믿습니다. 일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극소수의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까지도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태아 교육자께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시에 원장님께서 반대를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저 역시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잠깐 있다가 그야말로 근무하고 나면 끝나면은 다시으로 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이제 경관하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그 공간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놀이 공간이라든지 자연 공간이라든지 좀 유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게 교장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잠깐 왔다 가시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냥 뭐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에 저는 이거는 단지 교육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교장이나 원장이나 그게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학교 안의 일에 대해서 너무 권한이 세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교육적 의견을 한번 묻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많이 셉니다. 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학교가 아름답고 이제 그건 맞는데 사실 그 학교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생존 수영도 지금 우리 초등학교 생존 수영 하는데 진짜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민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우리도 많이 요구해. 그 유치원 있을 때 이제 그럴지 몰라도 걔네들이 곧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와가지고 충분히 유치원 때 했던 생존 수영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걸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부모님들 좀 반대하고 그런 측면이 저도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확보를 해 나가야지 그게 향후 아이들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리고 지역민을 위해서도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육장님 한 5년 더 근무하십시오. 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 정말 지역에서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은 지역에 어떠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주 여건 우리 지역민의 삶의 어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 학교장 선생님들 어떻게든지 간에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도 많이 하시고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제가 아직까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회의로 하라면 안 온다. 이거는 빨리 제출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장님들께서 더 잘 인식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큰 그런 이슈고 중요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학생들 가해자나 피해자의 장래의 어떤 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그런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데 지금 나름대로 뭐 교육장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구성은 대부분 다 이제 이 구성이 보니까 10인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뭐 한 30명, 한 50명까지 아주 구성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소위원회 이렇게 해서 뭐 한 5인에서 7인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우리가 위원들 전체 위원들 중에는 전문가나 또 유능한 그 분야에 그런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그 이해 당사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아까 위원회 구성하면 뭐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참석 안 하면은 참석하는 몇몇 기소 의사 그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냥 그걸 몇 달서 연기시킬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오면 위원들 그 수당 줍니까? 네, 주고 있습니다. 예. 수당만 얼마 정도 줘요? 1인당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7만 원 내외로 지금 일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앞으로 내실이 관리해야 되고 위원이 전체 위원이 많다고 위원회 잘 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내실 있는 전체 위원 좀 구성하고 그
그중에도 소위원회 할 때도 매실 있게 지금 여러 분야에서 소위 말하고 오늘 우리 교육청에 우리 본청에서 누구 과장님 누구 나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아니요, 저기 유초동 과장. 계시네. 네, 유초등교육과장. 이런 걸 학폭위원회 이런 거를요 교육청에서 좀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감독을 잘 해야 돼요. 네, 꼭 학생생활관 에젠다에서 결정을 마련하도록.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나 회의할 때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그리고 위원회 예산도 좀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학생이 억울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 되도록 본청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고요 우리 상주 교육장님. 네, 상주교육장 김정현입니다. 상주교육청의 기관 시설 확충비가 지금 벌써 올해가 11월 달이지 그죠? 네네. 집행률이 상당히 낮던데 예를 들어 10월 1일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전체 50%를 2만 원으로 집행되고 있다. 잔액이 지금 12억 3,300만 원이 지금 이제 잔액을 아직까지 집행 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기관 시설 확충 예산이 10억 1,8천만 원 30.6% 거의 집행을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원청 행정과장 주현미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에 지금 기관 조성은 지금 미래교육센터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 전부 다 미래교육센터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을 건데. 시설사업 말씀이시죠? 예, 시설사업. 예. 지금 큰 뭉치는 지금 시설사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SOC 시설 확충사업이 12억 3,300만 원이 지금 아직 예산 집행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이유가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에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지금 철거 작업이 지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도 다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네, 명시효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행위 있으면 사고 이유를 해야 되지. 원인행위도 아예 안 했죠. 그러면 예산 받아놓고 그냥 있나? 아니요. 지금 철거 작업은 지금 업체 선정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축 공사를 새로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건요, 우리가 당연히 예산을 이제 받으면 우리 이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해야 되지. 이렇게 난 정확한 이유로 내 별도로 다 말아와야 되는데, 물론 효시 사업은 한 해 정도는 또 이유를 해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 집행해야 돼요. 자, 예산 안 주면 다음 우리가 예산 승인 안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안 쓰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쓰지도 안 하는데 우리가 예산 내년도 예산 승인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도 귀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신중하게 적기적소에 빨리빨리 쓰는 것이 맞다. 그런데 또 서울시는 빼고 넓은학교 운영비는 아직까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넓은학교 운영비가 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이게 추경에 늦게 편성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이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거는 한눈에 보이는데 저희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리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교육장님이나 우리 간부님의 역량이라 예산 준다고 하세요. 원래 또 이걸 하고 그래서 만약에 사장된다 하면 그 상당히 손실이기 때문에 상주교육지원청에 우리 교원들 겸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하고 교사하고 합해가지고 12명을 알고 있습니다. 12명 다른 교육청보다 많아요. 네, 교사가 10명이고 그리고 어떤 유형입니까? 주로 대학 쪽에 출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미임의 허가권자는 교육장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인데 이게 이제 목적이 뭡니까? 개미하는 게. 본인의 업무를 본업을 하면서 기타 대학원 수강을 통해 가지고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기타 필요한 그런 대학에서 출강해서 강의를 그래서 자기 만족을 해야 되겠죠. 전문성 제고하기 위하고 또는 다른 걸 경험을 통해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교육청 문경교육청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거 됩니까? 허가권자가 교육장님인데 교육장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되는데 교육장이 뭐도 모르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걸 지금 교육장 파악해서 저한테 또 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어떤 분은요, 상교육청에는 태양광 발전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있어요.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 이런 걸 겸임 사회로 교육장 허가당하는 것은 맞지, 목적이 맞지 않는데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해 주신 분이 이런 걸 그래 이 중요한 부분을 모르겠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로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관계 확인해서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리사입니다. 네, 박승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법 주신 김희수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교육청 부임이 9월달에 되어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감사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 줄 수가 없어요. 9월달에 부임했더라도 지금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한다면 또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이런 걸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주무과장이 되게 주무과장 모르고 다시 교육장이 답변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겠어요. 이게 파렴돼야 하는 것도 아닌데 주의해 주시고요. 그 유치동 과장님 교육정청 그 행감 자료에 보면 기초학력 실태 조사 학업 성취도가 교육청별로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의 개별 자료는 저희들 지금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그 전에 본의원이 교육원에서 기초자료 기초학습에 대한 건 교육원 처음 할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혀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성취도가 다 나타나 있었다고. 그럼 여기는 본청에 있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그럼 여기 와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하려고 뭐 보고 얘기해야 돼요? 어느 교육청이 성과가 어떤지, 어느 교육청이 좋은지 나쁜지, 성과가 좋아졌는지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 성적에 대해서 대비라고 하면 대비가 왜 돼야 되는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얘기한다면 인권 때문에 대비가 돼야 돼요.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어느 교육지원청이 전년도보다 원래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좀 전체적으로는 중학교 과정이 더 나빠졌다. 그럼 지원청별로는 여기 와서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의원님, 그렇게 지원청별로 명확한 저희들 데이터가 없는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앉아서 드렸어요. 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기초학습 부전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 자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지원이 있어서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336쪽에 우리가 지금 쭉 교육청별로
학습지원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하고 교육시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세계 교육지원청 중에 전국 평균보다가 나쁜 데가 있는가요? 개선율이 전국 평균에서 우리 세계 교육청 중에 뭐 꽃 가까이 간 교육청이 있는가? 상조위원 김정현입니다. 네. 전국 데이터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각 지원청별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에 이런 안 가지고 있다. 네네. 서열화된 우리 전체 도의청 차원의 전체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 지원청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국 평균보다가 문경은 전체적인 평균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또 교육부의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평균보다는 문경은 상향 지수인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학습 부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청에서 질문했습니다만은 학생이 뭐 다문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 상황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80%도 안 된다면 계속 이런 게 있다면 다른 방법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자면 그 학생과 선생과 여기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닌 밀착 생활로 같이 나가가지고 마트도 가고 같이 나가 놀이공원도 가고 같이 가가지고 어디 가면서 거기서 쓰고 배우고 시험하고 하는 걸 배운다면 오히려 그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나가지고도 국어를 해도 가지 못하고 시험을 못한다면 수학이라고 처음 방식식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 학생이 나와서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가정교사 하듯이 수업을 학교에 불러다 시키지 말고 그 교사를 멘토멘토 보내가지고 일상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게 다 방법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게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교육지원청 똑같습니다만은 감사 자체 감사 지적성 70쪽 76쪽인데 이것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생겨요. 뭐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이라든지 공사계획 업무 처리 부적정이라든지 학교 회계 집행 부적정, 여비 아니면 또 직원 휴가 사용 부적정 등등 같은 내용들이 2024년이나 5년이나 3년도나 2년도나 똑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라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고안할 수도 있어요. 행정과장도 마찬가지로 9월달에 들어왔다. 전임자가 했는 일이다.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본청에서 집행하는 회계 교육이라든지 또 자체적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적사항 나와서 책자에 올라가고 또 도교육청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 청렴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김천교육장님. 네, 김천교육청 모태합니다. 김천교육청에는 학업 성적 관리가 2024년도 지역도 2025년도 지역됐어요. 다른 부분 또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뭐 공사계약 업무 추진한 거라면 뭐 학교 회계 실수했다 그랬지만 학급 성적 관리 부분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보면
율곡중학교, 어머중학교 지적됐는데 똑같은 게 김천중앙중학교라도 지품천중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가 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요. 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작품에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사건이 내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이 평범하게 공부해야 되고 자기 공부했던 만큼의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업 성적이 잘못돼서 일어난 일들, 그러면 거기에 본인은 그거가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진학을 못했다거나 피해를 본 학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학교 부분에서 인성과 학업 성적만큼은 정말로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미성숙의 인격적 학교라는 테두리 속에서 학습과 인성과 사회생활을 배우는, 단체생활을 배우는, 그래서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학교 생활에서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교육 방향과 지침도 많겠지만은 이런 데 좀 집중해서 교육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본청에서 교도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문경교육청에도 조도 기준이 이곳이 좀 미달되는 것 같아요. 그림자가 비치는 거 보면 여기도 500럭스가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죠? 그림자가 비쳐요. 눈도 침침해지고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앞서 의원들이 이제 그 상주의 학교 폭력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사실 하셨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상대 교육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안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학교 체육진흥법하고 교육청 훈령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곳에 여기에 지도자 인권 침해 경력 조회라는 그 조항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라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면 이제 선출직 의원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범죄 사실 확인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도자 인권 침해 경력 조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넣게 되면 모든 취업 전에 경력 조회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폭행, 학습 폭언, 학부모의 민원, 이런 것들 징계 처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기록이 인권 침해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임용이나 아니면 재계약할 때 그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교육청하고 학교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있더라고요, 그죠? 거기가 윤리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오히려 학생과 그다음 지도자분들에 대한 그런 청렴도 이런 것도 신뢰받는 교육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런 제안이 지도자 인권 침해 경력 조회라는 거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더 살펴보고 특히 더 지도자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성범죄 경력 조회처럼 그런 그렇죠. 네 그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난번 조치는 연구 진행된 걸로 그렇죠. 진행된 건 아닌데 학교 진흥법 제18조에 보면 학생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폭력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도 인권 침해 경력 조회 제도가 좀 필요하다. 도입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혹시 낙동 동부 초등학교 아시죠? 네. 네, 그 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낙동중학교는 지금 7명 정도 이렇게 아주 소규모식으로 내년 3월 1일로 지금 동부초와 낙동중학교는 통폐합되는 걸로 지금 필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장을 그저께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네네. 거기 이번에 보니까 2024년도에 낙동 초등학교 급식소 및 특별 교실 증축 공사가 있었더라고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제 다 투입된 게 지금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죠? 네네. 그 금액은 너무 과해요. 왜냐하면 폐교가 된다고 해서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이 네. 타당성 조사할 때 거기에 대한 걸 다 알고 조사를 해서 이게 예산에 투입된 건가요? 사실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 내진 보강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시설을 갖다가 내각 보진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 낙동에서는 표교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강력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표교는 사실 생각을 못했던 2024년도에 폐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폐교가 될 거라고 감지하셨을 건데, 그죠? 그거는 아마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표교는 아마 그 늦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2025년도에 지금 현재 결정이 났을 것 같으면 2024년도 하반기에는 이미 여기가 폐교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었고, 학생 수가 8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과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사실 무리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여기가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설계가 원래 이게 또 변경 설계를 했더라고요. 이 변경 설계를 하게 된 거가 이유가요. 이게 실제로 음악실하고 미술실의 특별교실이었어요, 원래는. 네네. 처음에, 그죠? 근데 이게 돌봄교실을 변경을 했어요. 네네. 이 돌봄교실로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제 특별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소수의 학생이지만 또 나름대로 또 돌봄교실이 필요해가지고 그런데 그 시설을 개축하면서 아마 함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가 지금 현재 8명, 7명밖에 안 돼,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미술실, 음악실에서 분명히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미술실, 음악실이었든 어쨌든 돌봄교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음악실 같은 방음이 더 잘 돼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설계를 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사실적으로는 이게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엄연히 폐교되는 걸 다 감지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14억이라는 돈을 이 학교에 2달만큼의 효율성이 있었겠냐? 그죠? 네. 효율성 있는 그 예산을 투입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면은 안타깝고 또 저희들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늘봉교실 한다고 전기공사 한다고 예산 얼마나 많이 투입했어요, 그죠? 네. 맨 난방기에 늘봉교실 하면서 정말 많은 돈이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는 차단을 했어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 어쨌거나 제가 뭐 짧게나 말씀드리자면 이 상주뿐만 아니라 인천, 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폐교가 미리 이미 결정되어 있고 예측하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 좀 부탁드리면서 신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정확하고 그리고 또 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낙동 동구초는 현재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영양교육센터를 지금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걸릴 때는 설계 변경이 또 됩니다. 그럼 예산 또 투입돼야 돼요. 어? 굳이 설계 변경을 안 해도 활용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설계 변경하면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지 않을 돈들인데 지금 14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고 있고 학생 8명의 급식실에다가 급식이 뭐예요? 학교 배급받듯이 차량이 와서 주는 건데 급식실을 왜 여기에다가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설계 변경하면서까지 급식실을 새로 짓는 이유가 뭐예요? 정축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변명 아닌 변명인 것 같고요.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